갈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에 반면 1인 가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정책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 현주소 한아름 리포터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부부와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핵가족 시대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민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홀로 사는 1인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내용 뉴스 멘트로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시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자치구와 가족센터 등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에 세부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난해에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제철 요리 프로그램과 호신용품 지원, 집수리 교실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10명 가운데 4명이 혼자 살고 있으면 네. 해마다 이제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증가 속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광주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5%였고요. 전남도의 경우는 37.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2017년에 1인 가구는 20만이었지만 2022년 말에는 26만으로 조사된 만큼 해마다 1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딱 한 가지로만 지목을 할 수는 없는데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결혼관이나 가족 간의 변화, 또 이혼율 증가, 고령화가 지목되고 있고요. 네. 경제적 요인으로는 미혼 청년 세대의 독립, 또 주거 환경 변화가, 마지막 문화적 요인으로는 개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라고 하면은 4인 가구를 떠올렸었는데 나온 수치나 통계를 보니까 이제는 1인 가구를 보편적인 가구 형태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1인 가구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나 사별한 노인 등의 임시적이거나 불안정한 형태의 주거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1인 가구가 보편적인 형태의 주거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핵가족도 아니고 이제는 1인 가구 수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복지 정책 같은 것도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생애 주기별로 처한 상황과 필요한 지원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청년, 중장년 또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으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전문가들 현재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들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청년부터 살펴보면요. 전문가들은 올해 청년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을 경제적 지원이라고 뽑았습니다. 지난해 청년 1인 가구 사회에서 극단적인 절약, 엠포 현상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쉬었음 청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리터족이나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는 캥거루족 회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만 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대화 주제가 경제적인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제 1인 청년 가구의 빈곤율 또 경제적인 어려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 통계 연보를 보면 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 37.1%가 생활비가 부족해 밥을 굶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3명 중 1명은 경제적 이유로 결식 상태에 놓여 있다고도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 청년 유니온 김다정 위원장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24년도 12월에 통계청에서 고용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15세부터 29세 청년의 고용률이 45.3%로 이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하락한 45.5%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회 지표들을 해석할 때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을 더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거든요. 체감 실업률의 경우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일하고 있지 않아요라고 대답한 이제 체감하는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체감 실업률이 높을수록 사실 청년들이 정규적인 노동시장 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취업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이 노동 이행기가 길어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이런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주변부 노동으로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벌면서 이 정규시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분명히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나 불안정 노동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것을 이제 본인이 경제활동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빈곤율, 실업률이 청년 세대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굶고 있다고 하니까 풍요 속 빈곤이구나라는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 빈곤은 물질적 빈곤에서부터 심리적 빈곤까지 그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 주거 등 일부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 청년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야기 광주 청년 유니온 김다정 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면 일자리 스스로 만드는 건 어떨까? 이게 실제로 이제 중앙정부의 그 창직 프로그램 홍보 문구예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창업이 조금 시대정신인 듯한 이런 어떤 손쉬운 대출로 창업장을 마련하라는 달콤한 제안을 계속 해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창업정책 까고 보면 거의 다 대출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청년정책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애주기별 청년지원정책 필요하다. 유럽의 청년보장제와 같은 유스개런티, 유럽의 청년보장제와 같은 생애주기별 청년지원정책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청년보장제는 빠른 고용 서비스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떠난 시점에 실업 상태가 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제 일자리나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교육, 직업 훈련 같은 이런 훈련 기회를 청년에게 빠르게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청년 실업 대책입니다. 단기 일자리 개수를 많이 만든다, 일자리 개수를 많이 만든다가 아니라 직업 훈련과 이 고용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일자리는. 네, 이제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꼭 1인 가구여서 청년이 어려운 게 아니고 청년 자체가 지금 일자리가 네. 많지가 않아서 양적으로 말고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지가 않아서 힘든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고령 사회에서 이제 1인 가구라고 한다면 다양한 문제점이 좀 있겠지만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독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나홀로 사는 고령 인구 패러다임으로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인 가구 고령화로 발생하는 빈곤,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 시급한 편입니다. 예, 1인 가구 고령화에 대한 수치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 최근 호남 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 전남 고령 1인 가구 생활상에 따르면요. 전남 지역 고령 인구는 2020년에는 1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전남 지역의 1인 가구의 다수는 60세 이상, 고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도 이 상황이 예외는 아닙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광주 지역 2021년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률이 전국 광역시도에서 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고독사가 증가하는 겁니까?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 고독사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이들의 외로움과 생활고 등을 해결해줄 뚜렷한 묘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줄이려면 누군가 옆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인 가구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 공동체 차원의 안정망 구축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2025년에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이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광주시 돌봄 정책과 김경명 팀장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바로 옆 가까이에서 안부를 살펴줄 수 있는 이웃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데요.
우리 시는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집을 찾아서 안부를 살피고 복지 정보도 안내하는 이웃지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90명의 이웃지기가 1000여 명의 고독사 고위험군과 짝꿍이 되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4시간 이분들이 함께 생활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 공백은 기술의 발달로 채우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전력과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상시하고 다른 사용 패턴을 보이면 바로 위기 상황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고요. 그때 동 담당 공무원들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2,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1인 가구들께서 함께 생활하는 커뮤니티도 좀 활성화하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쪽방촌에는 들락날락 센터, 또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마을밥 카페, 또 같이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건강한 방탈출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좀 들어봤고요. 청년 빈곤 그리고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1인 가구가 처한 현실, 그에 대한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 박주희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 여성가족재단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주 여성가족재단은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출자 출연한 연구 기관이고요.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하고 성평등 및 가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예. 1인 가구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족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1인 가구 정책이 가족 정책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요.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현대사회에서 소위 말하자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동성의 증가는 가족 영역뿐만 아니라 노동 영역에서도 증가하는 중인데요. 가족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늦게 결혼하는 만우나라든지 이혼 인구 증가 현상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네. 이런 이혼이나 별거 이런 그 고령화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구 형태의 증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영역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과 나라를 초월해서 이동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1인 가구가 현재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1인 가구의 구독사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고 향후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또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1인 가구가 갑자기 아프거나 개인적인 위기 상황 같은 거에 취약할 수 있고 요즘 말하는 기후 재난이나 이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1인 가구가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대상 생활과 복지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아직 복지 등 전반적인 사회제도가 부양자를 가정하는 4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가족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책은 많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된 주택 정책, 세제 정책 등 이런 사회제도의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현행 가족 정책이 주로 부양자의 부양 의무를 가정하고 사회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 부양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가 경험하는 특수한 그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1인이라 그래도 이제 1인을 구성하는 청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노년이 이제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여서 가구별로 필요한 정책이 다를 것 같은데 연령대별로 어떤 차별화가 필요할까요? 네, 주택 정책을 예로 들자면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1인 가구나 청년 1인 가구 대상 주택이 있지만 예. 현재 삶의 질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면적 제한 등을 완화해서 나중에 신혼기나 미취학 자녀 양육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고요. 예. 노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주택 논의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식 아파트 같은 개념의 그런 제도들이 타 지역에서는 도입되는 추세에 있어서 이런 돌봄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주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예. 또한 이제 노년 1인 가구는 아무래도 돌봄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지만 기존에 이제 생사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 활력을 줄 수 있는 이제 돌봄 공동체 모델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공동체 마을도 있으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만족도가 높은지도 좀 궁금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를 위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곳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1인 가구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한 지자체가 이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고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대상 보편 서비스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시행 중인데요. 이제 광주는 민선 8기 광주다음 통합돌봄 정책을 도입한 바 있고 이 통합돌봄에 1인 가구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돌보는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반찬 배달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시가 1인 가구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 뭐라고 보십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서울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서울시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이제 소득 제한 없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는 이제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망 확대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공간 제공, 공유 주방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는 이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기존의 이런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1인 가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뭐 부산이나 경기, 뭐 서울 이런 지역들은 1인 가구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다양하게 영역별로 산재해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영역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 박주희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가족끼리 연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고받았다면 물론 지금은 이제 1인 가구 혼자 산다고는 합니다만 옆에 있는 이제 다른 1인 가구들과 연대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고독사 하면 이제 고령층에서의 고독사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청년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어서 네. 고독사 대상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일단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는 이 고독사를 고립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적 고립이 죽음의 형태로 표면화됐다는 게 그 뜻인데요. 예. 현재 일본의 경우는 죽음을 함께하는 준비하는 이제 무덤 친구라고 해서 하카모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역에서 은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퇴자끼리 서로 외로움을 덜게끔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해서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도 1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이제 고독사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고립이나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본, 미국,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공통점은 이 죽음이 아니라 고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단순히 그러니까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의 근본 원인, 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회적 인식부터 변화돼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시고요.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이 개인의 탓이 아니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을 쉽게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